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영상입니다. 브랜던 델이라는 해외 분석가가 내놓은 오픈 AI 재무 분석이 화제가 됐는데 그 논지가 워낙 촘촘해서 오늘은 이 분석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관점과 숫자, 비유는 기본적으로 그의 분석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로 옮겨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픈 AI의 재무 정보가 유출됐고 인터넷 여론은 즉시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이게 시한폭탄이다. 회사가 돈을 펑펑 태우고 있고 결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쪽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진실은 양쪽 모두 엉뚱한 숫자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회사 중 하나를 두고 각자의 판단을 세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이야기를 걸러내고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사는지, AI 스토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패닉에 빠질지, 아니면 이 히스테리 속에서도 침착할지를 가릅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숫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세 가지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테스트, 두 번째는 엔런 테스트, 세 번째는 리터 테스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오픈 AI가 우리 세대의 차세대 아마존이 될 잠재력이 있는지 아니면 파멸로 향하는 시한폭탄인지가 드러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인터넷 어디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바로 오픈 AI가 실제로 얼마를 손실받는가입니다. 모두가 오픈 AI의 손실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크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적은 조금 다릅니다. 손실의 크기 그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대를 대표하는 성공적인 기업들 다수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 전에 재앙에 가까운 규모의 돈을 잃었습니다. 숫자 자체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지만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삼을지 합의하는 것은 이후의 모든 분석을 좌우합니다. 그는 여기서 댓글에 자주 달리는 반박 하나도 짚습니다. 이 모든 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어차피 망하기엔 너무 크다는 주장입니다. 망하기엔 너무 커 보일 수 있지만 똑같이 대형 후원자를 등에 업었던 회사들도 실제로 망했고 오늘날의 AI 기업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게 그의 답입니다. 그는 pets.com을 예로 듭니다. 닷컴 시대의 상징적인 기업이었고 아마존이 최대 외부 투자자로서 지분 절반 이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흑자로 돌아서기도 전에 현금을 모두 소진했고 더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결국 사라졌습니다. 이런 위험은 오늘날 AI 기업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모든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돈을 잃는 건 언제나 나쁜 일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AI 기업들은 경제학자들이 승자 독식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도 아주 빠르게, 아주 크게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시장 전체를 선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검색 시장을 떠올리면 됩니다. 빙이나 야후를 쓰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그 선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몇 년간 일부러 손실을 감수합니다. 이기기만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AI가 실제로 승자 독식 시장이 될지는 따로 다뤄야 할 주제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pets.com의 후원자였던 아마존으로 돌아갑니다. 아마존은 10년 가까이 손실을 보거나 겨우 손익분기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2000년 한 해에만 주가가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건 아마존이 이 폭락을 견뎌낸 데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은 필요한 현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바닥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팅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겁니다. 오픈AI는 시장이 꺾일 때 아마존처럼 버틸 수 있을까? 꺾일지 아닐지가 아니라 언제 꺾이느냐의 문제라고 그는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손실 수치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인용한 Leap Financials에 따르면 오픈AI는 2025년에 385억 달러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 규모를 가늠해보면 나이키 연간 순이익의 10배가 넘습니다.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커피를 팔아보는 매출보다도 많습니다. 매 순간, 매일, 매분마다 7만 3천 달러를 잃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385억 달러를 맥락 안에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부분이 실제로 지출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오픈AI는 회사의 성격을 바꿨습니다. 비영리 법인에서 영리 법인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회계규정상 장부의 거대한 일회성 비용을 잡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나간 돈은 없습니다.
돈이 오간 게 아니라 회계상의 기술적 처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적 눈속임을 걷어내면 진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고 그는 말합니다. 매출 약 130억 달러에 영업 손실 약 210억 달러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진영은 이 숫자를 더 낮추려 하며 여러 비연금 항목을 빼냅니다. 그러면 손실이 80억에서 9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숫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주는 저렴한 컴퓨팅 크레디트에 크게 기대고 있고 그 크레디트는 언젠가 소진된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비유로는 아빠가 대신 월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돈을 꽤 잘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빠의 인내심은 슬슬 바닥나고 있고 곧 스스로 벌지 않으면 지원을 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준으로 삼는 신뢰할 만한 숫자는 가장 단순한 것, 매출 130억 달러에 손실 210억 달러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손실이 미친 수준인가? 아니면 빠르게 크게 성장해 결국 성공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테스트, 비교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210억 달러 손실이 말이 되는지 아닌지 알려면 그 숫자만 따로 봐선 안 됩니다. 적절한 비교 대상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안정적인 제조업체와 비교해선 안 됩니다. 적어도 오픈 AI와 닮은 기업이어야 하는데 그가 보기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획기적인 기술 도약, 막대한 자본 비용, 그리고 소수의 승자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에 가까운 경쟁입니다. 이 조건에 맞는 회사가 아마존, 우버, 테슬라입니다. 완벽히 들어맞는 사례는 없지만 셋 다 오픈 AI와 똑같은 전략을 썼다고 그는 말합니다. 초기에 막대한 돈을 잃더라도 이후 시장을 장악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 대해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벌어들인 일 달러당 얼마를 잃었는가? 먼저 아마존입니다. 작은 온라인 서점이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요가 나타나기도 전에 물류 창고를 먼저 지어 남들보다 먼저 전자상거래를 장악하겠다는 베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아마존은 매출 16억 달러에 3억 9천만 달러의 손실을 봤고 이후 닷컴 버블이 터지며 주가는 1년 만에 80%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손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팅은 성공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모두 아는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고속 성장기에 시장 지배력을 얻기 위해 얼마를 잃고 있었을까요? 매출 1달러당 약 24센트였습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두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버는 10년 뒤 정확히 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모든 도시에 뛰어들어 모든 주행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네트워크를 장악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IPO 직전인 2018년 초고속 성장기 동안 매출 113억 달러에 30억 달러의 손실을 냈습니다. 지출 1달러당 27센트의 손실로 아마존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는 이게 이런 전략을 쓰기 위한 일종의 입장료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사례가 둘 뿐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오픈AI 차례입니다. 오픈AI는 벌어들인 1달러당 160달러를 잃습니다. 앞선 승자들이 잃은 것보다 6배 이상 크고 규모 자체도 훨씬 큽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곧 이야기됩니다. 그가 스스로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많이 잃고도 결국 성공한 회사는 없었나? 그 답이 테슬라입니다. 2010년 테슬라는 모델 S를 만들기 위해 현금을 무섭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IPO 시점까지 누적 손실이 2억 9천만 달러를 넘었고 이는 매출의 2배가 넘는 규모로 겉보기엔 오픈AI보다 훨씬 나쁜 비율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규모 자체가 훨씬 작았습니다. 매출은 겨우 1억 1,700만 달러, 누적 손실은 2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정도로 작을 때는 큰 손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1억 달러를 더 조달하는 건 1천억 달러를 조달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숫자들을 감이 오게 바꿔봅니다. 테슬라의 매출 기반인 1억 1,700만 달러를 100달러짜리 지폐로 쌓으면 높이가 약 40피트, 대략 4층 건물 정도입니다. 반면 오픈AI의 매출 기반인 130억 달러를 똑같이 쌓으면 거의 1마일 높이가 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보다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재앙 같은 손실이지만 오픈AI가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 테스트, 엔론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엔론 테스트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합니다. 오픈AI는 결국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애초에 근본이 잘못돼 절대 버틸 수 없는 구조일까?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이 후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짐 채너스입니다. 25년 전 엔론의 실체를 꿰뚫어본 공매도 투자자죠. 당시 모두가 이 에너지 회사는 사실 기술 기업이고 그 잠재력은 값을 매길 수조차 없다고 믿을 때 채너스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회사가 1달러를 쓸 때 실제로 얼마를 벌어들이는가? 답은 7센트였고 이는 그 1달러를 빌리는 비용보다도 적었습니다. 이제 그는 같은 시선을 AI에 들이대며 이를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본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브랜던 델도 채너스처럼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스토리는 읽고 숫자만 보는 겁니다. 다만 먼저 중요한 단서를 답니다. 엔론은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제노스가 AI 관련 사기 사례를 언급하긴 하지만 그건 생태계 전반에 관한 이야기지 오픈AI를 특정한 게 아닙니다. 오픈AI의 숫자가 정당하다고 믿을 근거는 충분하다고 그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려는 건 단지 이 테스트를 돌려보는 것뿐입니다. 이 매출 엔진이 언젠가 태우는 돈보다 더 벌어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세 가지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첫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픈AI는 130억 달러를 벌기 위해 340억 달러를 썼습니다. 게다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신규 사용자 대부분이 순이익으로 남는 보통의 소프트웨어 회사와 달리 오픈AI는 퀘리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즉 회사가 커질수록 가장 큰 비용 항목도 함께 커지지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커진다고 이 문제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퓨팅 비용이 크게 떨어진다면 예외지만요. 둘째, 비용은 앞으로 더 나빠질 예정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업계 전체가 엔비디아 칩에 의존하고 그 칩을 소유한 데이터 센터들은 비용을 6년에 걸쳐 나눠 처리합니다. 문제는 칩의 실제 수명이 6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매년 더 좋은 세대의 칩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 3년 만에 칩이 노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세대 칩의 대여료가 12개월 만에 28% 떨어졌습니다. 이 현실이 본격 반영되면 컴퓨팅 비용은 더 비싸질 것이고 오픈AI는 전체 컴퓨팅 자원의 거의 절반을 임대해 쓰고 있어 그 부담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청구서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Financial Times의 HSBC 분석에 따르면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만도 오픈AI는 매출을 130억 달러에서 연간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추가로 2천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이미 계약해놓은 6천억 달러가 넘는 데이터 센터 지출 위에 얹어집니다. 즉,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도 4년 안에 매출을 15배로 키워야 하는데 그 사이 비용은 계속 오르고 역사상 거의 누구보다 많은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 그는 이걸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떠올려 보세요. 13달러의 매출을 올리려고 34달러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오픈AI입니다. 여기서 나올 반론은 지금은 가판대가 작아서 레몬값이 비싸게 느껴지는 거고 규모가 커지면 비용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레몬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를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가판대는 4년 안에 15배 커져야 하는데 그 사이 레몬값은 더 비싸지고 거의 비슷한 맛을 더 싸게 파는 경쟁자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엄청난 손실과 이미 확정된 지출에도 오픈AI가 IPO 시점에 여전히 좋은 투자처일 가능성은 있을까? 이번만큼은 정말 다를까? 리터 테스트는 이 질문에 단 하나의 비율, 주가 매출 비율로 답합니다. 제이 리터라는 금융학 교수는 1960년 이후 미국의 거의 모든 IPO를 추적해왔습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에서 그는 신규 상장 기업이 투자자에게 돈을 벌어줄지 잃게 할지를 그 어떤 지표보다 잘 예측하는 하나의 숫자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주가 매출 비율입니다.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회사의 가치를 연간 매출로 나누는 겁니다. 회사가 버는 일, 달러당 투자자가 얼마를 지불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그가 발견한 건 이렇습니다. 매출의 40배 이상 가격으로 상장한 기업 14곳 중 12곳이 이후 3년간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 그 주식을 샀다면 돈을 잃었을 거란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40배를 넘긴 IPO들은 겨우 3.1%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매수자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벌지 못한 셈입니다. 그리고 제이 리터는 이 잣대를 유명 기업에도 주저없이 들이댑니다. 2조 달러 가치평가를 받았을 때 그는 스페이스X를 공매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잘못된 가격에서는 형편없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AI는 매출 약 130억 달러를 기준으로 약 1조 달러의 목표 가치로 상장하려 합니다. 대략 매출의 77배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기 시작하는 기준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가격이 매출에서 유례 없이 멀어진 사례라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그는 영상 말미에 짧은 후기를 덧붙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이후 오픈AI가 IPO를 연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최종 목표 가치평가에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분석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그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1번은 비교 테스트였습니다. 이 손실은 그가 분석한 그 어떤 생존 기업보다도 컸습니다. 테스트 2번은 엔런 테스트였습니다. 지금 구조로는 이 엔진이 스스로 벌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 3번은 리터 테스트였습니다. 가격이 매출의 77배로 수익을 내는 기준 비율의 약 2배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다를까? 그게 바로 이 모든 베팅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분석을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며 영상을 맺습니다. 여기까지가 브랜던 델의 분석이었습니다. 숫자와 비유는 그의 것이지만 우리가 AI 스토리를 볼 때 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그 손실의 구조와 가격을 봐야 한다는 관점은 곱씹어 볼 만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